안녕하세요. 여러분과 수능 성공을 향한 첫걸음을 함께 하겠습니다. 영어 고등 예비 과정의 저는 주혜연입니다. 여러분 해야 될 공부를 뒤로 미루고 있을 때 그 찝찝함 다들 알고 계시죠? 잠을 자도 꿈속에서도 편치가 않고 밥을 먹어도 편치가 않고 TV를 보고 있어도 웃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찝찝함을 완전히 없애버리시려면 정말 하기 싫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상 앞에 앉아서 일을 시작했을 때에만이 비로소 이 찝찝함이 사라지는 걸 느낄 수 있거든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진짜로 자유롭게 하고 싶다면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을 외면하고 회피하지 마시고 당당히 맞서서 그 일을 먼저 해결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도 우리가 해야 할 공부가 있어요. 우리 리뷰 테스트 1에 해당하는 문항들 아직 남아 있습니다. 오늘 마저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 우리 마찬가지로 문법적인 사항들 하나하나 짚기 전에 먼저 전체적인 내용을 이해하고 나서 그 다음에 어법 포인트들을 살펴볼 겁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칠판으로 같이 볼게요. 자,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었죠. A rose, 한 송이의 장미가요. dreamed, 꿈을 꿨답니다. day and night이니까 밤낮으로 꿈을 꿨대요. 무엇에 대해서요? about bees니까 이 꿀벌, 벌에 대해서 밤낮으로 꿈을 꿨습니다. 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no bee, 그 어떤 벌도요. ever landed on her petals 라고 했는데 land 땅이요 하지 마시고 이 land가 동사로 쓰였을 때에는 착륙하다, 내려앉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land on 같이 쓰여서 어디 위에 앉다, 내려앉다 하시면 되겠죠. 자, 이 petal이란 단어는요. 꽃잎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꽃잎 위에 그 어떤 벌도 내려앉지를 않았어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럼 여기서의 her가 누가 되는 걸까요? 그렇죠. 장미를 여성성으로 받았구나. 그래서 her로 처리했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떤 상황인지 이해 다 되셨죠? 장미꽃 한 송이가 벌아 제발 와라 라고 하는데 어떤 벌도 꽃잎에 내려앉지 않았습니다. 라는 상황이에요. However, 그러나 그 꽃은요, continue to dream, 계속해서 꿈을 꿨습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계속해서 무슨 꿈을 꿨다는 걸까요? 벌이 좀 와줬으면 하는 희망을 버리지 않은 겁니다. During the long nights, 그 오랜 밤들 동안에요. She imagined, 그 장미꽃은 상상을 했어요. heaven이니까 천국을 상상을 했어요. 자, 근데 장미꽃이 상상하는 그 천국은 어떤 천국이냐면 뒤에요. 형용사 이하가 요렇게 꾸며주고 있습니다. Full of bees, 그 벌로 가득한 그런 천국을 갖다가 상상을 했습니다. 자, 이것들은요, flew down, 내려앉았어요. 그래서 to give fond kisses on her, 이 장미꽃에게 fond라고 하면 다정한이란 뜻이 있거든요. 다정한 키스를 해 주었습니다. 예요. 자, 그러면 누가 내려앉아서 장미꽃에게 키스를 해줬다는 얘기일까요? 지금 꿀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때 있는 which는 앞에 있는 이 bees를 가리키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뒤에 계속 읽어보니까 by doing this, 이렇게 함으로써 라고 했네요. 자, 이렇게 함으로써는 어떻게 하는 걸까요? 이렇게 꿀벌이 찾아오는 모습을 계속해서 상상을 함으로써 자, 이 장미꽃은요 was able to last, 마지막입니다. 또 이러지 마시고 우리 last란 단어가 동사로 쓰이면 무슨 뜻이 있다 그랬어요? 그렇죠. 지속되다 라는 뜻이 있다고 했습니다. 장미꽃은요 계속할 수가 있었어요. 언제까지요? Until the next day, 다음 날까지요. 즉 다시 말해서 장미꽃이 실망해서 져버리지 않고 다음 날까지 계속 피어 있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것은요, she opened again. 그리고 나서 그 장미꽃은 어떻게 됐어요? opened again이니까 다시 피어났어요. to the light of the sun. 그 햇빛에 다시 피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네요. 자, 요 문장 다시 한번 해석을 해드릴게요. 자, 이렇게 함으로써 장미꽃은요, 다음 날까지 지속될 수가 있었어요. 그 다음 날 장미꽃은요, 햇빛에 다시 피었습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자, 이제 이렇게 밤마다 벌을 꿈꾸고 그리고 또 다음날 다시 빛을 받아 활짝 피는 장미꽃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one night, 어느 날 밤에 the moon, 달이요. 자, 근데 어떤 달입니까? Who knew, 알고 있었죠. Of the rose's loneliness. 여러분, loneliness라고 하면 외로움이잖아요. 이 장미꽃의 외로움을 잘 알고 있었는데 그 달이 이렇게 물었어요. Aren't you tired of waiting? 이라고 물었대요. 여러분, be tired of라고 하면 뭐에 완전히 지쳐버리는 걸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야, 장미꽃아,
너는 지치지도 않았니? 라고 물어본 겁니다. 그렇게 오지도 않는 벌을 맨날 기다려. 넌 지치지도 않았어? 라고 했더니 장미꽃이 답하기를 possibly, 뭐 아마도 그럴지도 모르지. 그렇지만 I have to keep trying. 나는 계속해서 시도를 해야 해. 라고 대답을 했답니다. 자, 그러니까 why? 왜? 라고 이제 되물었죠. 야, 오지도 않는데 왜? 이렇게 물었더니 because, 왜냐하면 if I don't remain open, 내가 계속해서 이렇게 피어있지 않는다면, remain은 어떤 상태를 유지하다죠. 내가 계속해서 이렇게 피어있는 상태를 유지하지 않는다면 I will simply fade away. 나는 그냥 fade away, 시들어버리고 말 거야. 나는 그냥 사라져버리고 말 거야. 라고 꽃이 대답을 했답니다. 즉 당장에 뭔가 일어나진 않지만 희망을 버리는 순간 그냥 꽃은 시들어버리고 마니까 그래서 나는 계속 기다릴 수밖에 없고 계속 이렇게 활짝 꽃잎을 연 채로 기다릴 수밖에 없어 라고 대답을 한 거죠. At times. 자, 때로는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장미꽃의 이야기는 이제 여기까지이고 여기서부터 이제 필자가 하고 싶은 말을 우리한테 전달을 하는 겁니다. 때로는 when loneliness, 이 외로움이라는 것이요 seems to, 뭐뭐인 것 같다 라는 뜻이죠. destroy all beauty, 이렇게 모든 아름다움을 파괴하는 것 같을 때에 the only way, 유일한 방법이요. 근데 어떤 방법입니까? to resist니까 거기에 저항하는 유일한 방법은요 is to remain open, 계속해서 열린 상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너무나 외로워서 모든 것이 다 파괴되는 것 같을 때 포기하고 절망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열린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저항하는 유일한 길이다 라는 내용이었다고요. 뭐 전체적인 이야기는 여러분 충분히 이해하셨을 거라 생각하고, 자 이제 우리는 어디로 넘어가야 돼요? 다시 앞으로 가서 우리 어법사항 짚지 않았잖아요. 자, 차근차근 어디가 맞고 어디가 틀렸는지 이제 살펴봅시다. 자, A번에요. during에 이렇게 밑줄이 쳐져 있어요. 여러분 이건 이제 뭘 물어보는 문제일까요? during, 뭐뭐 하는 동안에 란 뜻이에요. 자, 그랬더니 어떤 똘똘한 친구가 저한테 이렇게 물어봐요. 쌤, 근데요 동안에는요 during 말고 while도 있죠. 맞아요. 얘도 동안이에요. 자, 근데 둘의 차이점이 뭘까요? during은 전치사고요. while은 접속사래요. 자, 접속사라는 건 뭐랑 뭐를 연결해 주는 거예요? 아, 주어 동사가 한 세트 또 나오는데 앞에 있는 주어 동사랑 연결할 때 쓰는 거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while 뒤에는요. 주어 동사가 다 나오고요. 얘는 전치사니까 뒤에 뭐만 나오면 돼요? 떨렁 명사만 나오면 돼요. 혹은 명사를 꾸며주는 말들이 같이 나오겠죠. 하지만 누구는 없어요? 이렇게 주어 동사의 형태를 갖추고 있진 않다고요. 자, 그럼 여기서 한번 풀어보세요. 자, 긴 밤들 동안에요 라고 했잖아요. 일단 여러분 이 뒤에 뭐밖에 안 나왔어요? long nights, 긴 밤들이라고 해서 명사밖에 나오지 않았잖아요. 아, 명사만 나왔구나. 그러니까 접속사 while이 아니라 during 쓴 거 어떻게 했어요? 잘한 거죠. 일단 A번은 잘 하셨고요. 해석 다시 한 번만 정리해 볼까요? 긴 밤들 동안에 장미꽃은 상상을 했습니다. 천국을 상상했어요. 어떤 천국이요? 벌로 가득한 천국을 상상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A번 잘 해결하셨고, 자, 이제 B번을 같이 봅시다. 자, 이번에는 which에 이렇게 밑줄이 쳐져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얘를 뭐라고 불러요, 우리? 그렇죠. 관계 대명사라고 부릅니다. 보통 관계 대명사에 밑줄이 쳐져 있으면 어떤 걸 물어보는 문제냐면 얘들아, 너네 관계 대명사 쓸래? 아니면 관계 부사 쓸래를 물어보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가장 쉬운 방법은 항상 해석으로 해결하는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관계 부사일 경우에는 앞에 말을 땡겨다가 어디에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고요. 관계 대명사는 얘가 대명사니까 주어로 쓰일 때는 뭐라고 해석되겠어요? 은는이 가로 해석이 될 거고, 얘가 목적어로 해석이 되면 뭐라고 해석이 되겠어요? 을이라고 해석이 되겠죠. 보어면요. 뭐뭐이다, 되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겠죠. 자, 그럼 여기를 한번 봅시다. 자, 다음 날에 장미꽃이요 다시 피었습니다. 뭐라고 해석했어요? 다음 날에. 아, 쌤 그러면 아무래도 관계 부사인 것 같은데요. 게다가 앞에 나온 말이요. the next day. 그 어떤 시간을 나타내는 말이니까 which가 아니라 여기를 when으로 쓰는 게 맞지 않을까요? 네, 맞아요. 우리 B번은 틀린 부분이 되겠고 얘가 when으로 바뀌어야 된다고요. 쌤 그러면 관계 대명사는 안 돼요? 자, 왜 안 되는지 확인을 해봅시다. 일단 누구는 있어요. 주어는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은는이가로 해석 못 될 거고.
자, 그 다음에 open, 피다, 뭐 열다 라는 말은 무엇을 열다 라고도 쓰긴 하지만 여기서는 해석을 하면 다음날을 열다. 이건 안 되잖아요. 그죠? 아, 그러니까 그냥 여기서는 꽃이 피었다. 목적어도 보어도 필요 없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날을 열다도 아니 얘도 안 되고 관계대명사는 이래저래 쓰일 수가 없구나. 그래서 when으로 바꾸시고 해석 다시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음 날에 장미꽃은 다시 피었습니다. 햇볕에요.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잘 따라오고 계세요. 자, C번 확인합시다. 자, 이번에는 봤더니 asking에 밑줄이 쳐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ing에 밑줄이 쳐 있으면 이런 생각이 들죠. 아, ing 쓸까 pp 쓸까를 물어보는 문제인가 보다. 그럴 수도 있지만 그거 전에 하나 더 전에 생각하셔야 될 건 우리 ing는요 누구네 딸이었죠? 엄마 동사의 셋째 딸이었죠.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생각하셔야 된 건 아, 이 자리가 동사 자리인가? 아니면 동사의 딸인 준동사 자리인가? 요거를 먼저 한번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요건 어떻게 구별해요? 이미 동사가 있으면 당연히 준동사 자리일 거고 아무리 읽어봐도 동사가 없으면 문장에 동사가 하나는 있어야 되니까 동사 자리일 거라고요. 맞아요. 자, 그럼 같이 한번 봅시다. The moon, 달이요. 여러분 컴마는 우리 이렇게 괄호로 묶고 쓱 지워도 되잖아요. 자, 그리고 나서 봤더니 누가 안 나왔어요? 달이라는 주어만 나오고 동사가 안 나왔잖아요. 아, 여긴 누구 자리네? 동사 자리네. 그러니까 asking, 준동사를 쓸 게 아니라 누구를 써야 돼요? 동사를 써야 되는 겁니다. 근데 앞뒤를 쭉 봤더니 이야기가 다 과거체로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asked. 이렇게 과거형 동사를 쓰시면 되는 거죠. 장미의 외로움을 알고 있었던 달이 물었습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D번 마저 봅시다. possibly, 뭐 아마 그럴지도 모르지. 하지만 나는 계속해서 시도를 해야 돼 라고 이야기했대요. 자, 여러분 우리 요거 배웠어요. keep이라는 동사 뒤에요. 이렇게 ing를 쓰면 계속해서 뭐뭐 하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다시 뭐라고요? 아, keep 뒤에 ing를 쓰면 계속해서 뭐뭐 하다. 그럼 keep trying 쓴 건 어떻게 된 거예요? 완전 잘했죠. 자, 그럼 D번은 이상 없네요. 자, 이제 마지막 2번으로 가봅시다. 봤더니 the only way, 유일한 방법은요. 그랬잖아요. 어떤 유일한 방법이에요? 저항하는 유일한 방법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계속 열린 상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제가 뭐라고 해석했어요? 것입니다. 에? 뭐뭐 하는 것이다? 쌤, 요 자리를 메워주는 게 보충하는 말 보어라고 했는데 그럼 얘 보어로 쓰인 거네요? 맞아요. 자, 우리 투부정사가 가장 재주가 많은 셋째 딸이었죠. 그래서 투부정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뭐가 있었어요? 얘는 명사의 역할도 할 수 있고 형용사의 역할도 할 수 있고 부사의 역할도 할 수 있었죠. 형용사의 역할은 어떨 때 하는 거였습니까? 앞에 있는 명사를 쇽 꾸며줄 때 하는 거였죠. 자, 그럼 여기 보세요. 방법은 방법인데 어떤 방법이에요? 저항하는 방법. 아,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구나. 그래서 이럴 때 이걸 투부정사를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어려운 문법 용어로. 아, 얘를 형용사적인 용법이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얘는 것이다 라고 해서 보충하는 말로 쓰였잖아요. 자, 보어네요. 보어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 중에 명사가 있죠. 그래서 얘는 뭐예요? 투부정사가 명사의 역할을 한 거다라는 겁니다. 투부정사 명사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방금 소개했으니까 우리 보어 자리에 투부정사 쓴 건 너무 잘했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저항을 하는 유일한 방법은 열려있는 상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하시면 된다고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11번에 해당하는 것 틀린 두 부분을 맞게 고치는 것까지 함께 했습니다. 잘하셨고요. 자, 이제 12번으로 넘어가 봅시다. 자, 봤더니 이번엔 이렇게 시작을 하네요. In survival situations. 그 생존 상황에서는 우리가 꼭 살아남아야 돼. 이런 상황에서는요. The ability, 능력이에요. 아, 근데 우리 아까 방금 배운 거. 명사 뒤에 투부정사 오면 어떻게 한다고요? 꾸며줄 수 있다 그랬죠. 자, 어떤 능력이냐면 to start a fire. 불을 시작하는 능력이니까 이 불을 피우는 능력. 이것이 can make the difference.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답니다. 뭐와 뭐 사이의 차이인지 보세요. Between living and dying. 그 생존과 죽음 사이의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대요. 이게 뭔 말이에요? 불을 피울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사느냐 죽느냐가 지금 갈릴 수 있다는 이야기 하는 거죠. 제 남동생이 진짜 좋아하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야생에 막 맨몸으로 어떤 남자가 가서 이 막 생존하는 그 사람이 이제 별명이 생존왕이더라고요. 외국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생존왕이 나오는 프로그램을 그렇게 좋아해요. 근데 일단 생존왕이 이렇게 어떤 밀림 같은 데 딱 들어가면 먼저 밤이 되면 불을 딱 피우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 불을 피우는 능력이 이렇게 삶과 죽음을 가르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이 글은 전체적으로 여러분 미리 읽어보셨죠? 불의 기능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글이었습니다. 자, fire, 불이라는 것은요, can meet, 만나네요 하지 마시고 meet이란 단어가 만나다란 뜻도 있지만 충족시키다 란 뜻으로 진짜 많이 쓰이거든요. 자, 이제 고등학생이니까 꼭 알아두셔야 돼요. 뭐라고요? 충족시키다. 자, 불은 많은 그런 필요, 욕구들을 충족시킬 수가 있어요. 그럼 불이 할 수 있는 많은 기능, 뭐가 있는지 본격적으로 알아봅시다. It not only라고 해서 여러분 not only 딱 보면 뭐 생각나요? 아, but also 찾아야지. A뿐만 아니라 B도라는 뜻이구나. 자, 불은요, cooks, 조리도 할 수 있고요. preserve, 이건 보존하다죠. 음식을 보존할 수 있죠. 조리를 하고 보존을 할 뿐만 아니라 but 또 어떻게 할 수 있어요? provides warmth. warmth가 warm의 명사형이잖아요. 그러니까 따뜻함, 온기를 제공할 수도 있어요. 어떤 형태로요? In the form of heated food. 가열된 음식의 형태로 따뜻함을 제공해요. 아, 불이란 게 조리도 하고 보존도 하지만 따뜻함을 제공하기도 하는구나. 왜 그래서 우리 막 추운 데 있다가 들어와서 따뜻한 코코아 한 잔 딱 마시면 온몸이 이렇게 녹는 것 같은 느낌을 받잖아요. 음식을 통해서 따뜻함을 제공받은 거죠. 음식은 어떻게 따뜻해졌는데요? 불이 데워준 거죠. 아, 불의 역할이군요. 자, 그 다음에 또 보세요. The calories니까 칼로리 열량입니다. 근데 뒤에 대시 나온 걸 봐서는 열량을 꾸며주네요. 자, 어떤 열량이냐면 our body, 우리의 몸이 normally uses, 보통 사용하는 그런 열량이에요. 자, 뭐 하기 위해서요? To produce body heat, 몸의 열. 우리 이런 거 약간 어려운 한자어로 체열이라고 하는데 체열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우리 몸이 보통 사용하는 그 열량, 그것은요, saved, 이것이 비축이 될 수가 있어요. 뭐에 의해서요? By the heated food, 그 가열된 음식에 의해서 비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때요? 이번에는 우리가 뭔가 이제 막 몸을 따뜻하게 하려면 열량이 필요하죠. 우리 몸의 연료 같은 거잖아요. 자,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하면 좀 아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따뜻한 음식을 먹음으로써. 그럼 좀 몸이 녹을 테니까 아무래도 우리 몸이 사용해야 되는 칼로리가 그만큼 줄어들겠죠. 칼로리 소모를 줄이는 게 야생에서 생존하는 데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자,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닙니다. You can use fire. 또 여러분은 불을 사용할 수 있어요. 자, 어떻게 하기 위해서요? make 목적어, 목적 보어. 목적어를 보호하도록 만드는데 여러분이 불을 사용할 수 있답니다. 자, 물을 깨끗하게 만드는데 역시 불을 사용할 수 있고요. 또 make bandages. 여러분 bandage라고 하면 붕대잖아요. 자, 목적어를 목적 보호하게 만드는데 또 불을 쓸 수 있대요. 오, 쌤, 자유로워요. 붕대가 자유로워요. 하지 마시고 free라는 단어가 자유로운이란 뜻도 있지만 없는이란 뜻도 있어요. 알죠? sugar free. 설탕이 없는 거잖아요. tax free, 세금이 없는 거잖아요. 아, 없다는 뜻이구나. 그래서 붕대가 세균이 없는 상태로 만들어지는 거. 이럴 때에도 불을 쓸 수 있고요. signal이라고 하면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rescue, 구조를 위한 신호를 보내는 데에도 불을 사용할 수 있고요. 또요, provide protection, 보호를 제공하는 데에도 불을 사용할 수 있어요. 동물로부터의 보호를 제공하는 데에도 불을 쓸 수 있습니다. 물 일단 끓이면 깨끗해지죠. 마실 수 있게 되고. 자, 그 다음에 불이 살균 효과도 있고요. 또 어때요? 구해주세요. 이렇게 횃불로 신호를 보낼 수도 있고 맹수들이 오면 이렇게 불로 쫓아보낼 수도 있고 이게 다 불이 하는 기능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렇구나. 자, 그러면서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It can give us. 자, 그것은 우리에게 줍니다. 무엇을 줘요? psychological이라고 하면 심리적인이니까 심리적인 편안함을 제공해줘요. 어떻게 함으로써요? By providing peace of mind. 여러분, peace of mind가 이 마음의 평화잖아요. 마음의 평화를 제공함으로써. 그리고 companionship. 여러분, companion이라고 하면 이 동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원래 come이란 말이
같이란 뜻이고요. 이 팬이란 말이 원래는 빵을 뜻하거든요. 같이 빵을 나눠 먹던 사이. 뭐 옛날에 서양인들 뭐 빵이 주식이니까 빵을 나눠 먹던 사이. 아, 동료구나. 자, 그런데 ship까지 붙었으니까 이게 뭐예요? 동료애란 뜻이죠. 동료애를 제공함으로써 어떤 편안함을 제공할 수가 있답니다. 여러분 이렇게 모닥불이 타닥타닥 타는 거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이렇게 보고 있노라면 마음이 진짜 편안해지는 걸 느끼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렇게 마음의 평화, 동료애 이런 걸 제공함으로써 심리적인 편안함이란 것도 불이 가져다 줄 수 있구나. 또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You can also use fire. 여러분은 또한 불을 이용할 수 있어요. 뭐 하기 위해서요? To produce tools and weapons. 어떤 도구나 그리고 무기를 만들기 위해서 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뭐 쇠를 녹여가지고 모양을 만들어서 도구로 쓰기도 하니까 불이 이런 데에도 쓰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내용 문제 먼저 풀고요. 앞에 어법 다시 자세히 볼게요. 불의 기능 중 3가지를 쓰래요. 근데 사실 이 글 내용 전체가 다 불의 기능에 대한 거였잖아요. 여러분이 아무 부분이나 잡으셔서 3가지 그냥 쓰시면 돼요. 자, 전체 지문에 다 나와 있는 내용 중에 저 그냥 무작위로 3개 이렇게 골라봤습니다. 자, 음식을 요리하고 보존한다 있었어요. 여러분 보존하다라는 단어 기억나십니까? 예, preserve라는 단어가 있었죠. 그래서 아, 이런 기능을 불이 할 수 있었지. 물을 깨끗하게 해준다라는 이야기도 있었어요. 깨끗한이란 뜻으로 어떤 단어도 썼습니까? pure라는 단어도 사용했었죠. 또요. 구조 요청을 위한 신호가 된다라고 해서 여러분 구조라는 단어 기억나세요? rescue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불이 하는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 그중에 3개 마음에 드시는 거 쓰면 되는 거고요. 자, 이제 마저 어법을 좀 살펴봅시다. 자, A번에 뭐 쓸래? 이랬어요. 아, 쌤. 2개 다 많은이란 뜻이죠. 맞아요. 근데 제가 봤더니요. many는요. 셀 수 있는 명사랑 같이 쓰고요. much는 셀 수 없는 명사랑 같이 쓴대요. 공부 열심히 했어요. 근데요, 쌤, needs 이거 필요잖아요. 욕구, 필요. 이런 걸 어떻게 세요? 답은 much죠. 자, 근데 여러분 영어에 있어서 셀 수 있냐 없냐는 여러분이 생각하실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하면 돼요. S가 붙었잖아요. S가 붙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셀 수 있으니까 S를 붙인 거죠. 그럼 볼 것도 없이 답은 뭡니까? many예요. 아, 얘를 셀 수 있을까 없을까? 내가 고민할 필요 없어요. 필자가 판단해서 S를 붙여놨으면 many, 안 붙여놨으면 much입니다. 자, 그 사이에 잊어버린 친구 있으면 진짜 혼내줄 거예요. meet 뭐라 그랬어요? 만나다 아니에요. 그렇죠. 충족시키다라 그랬죠. 그래서 불은 많은 욕구들을, 많은 필요들을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하시면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B번 한번 보세요. 자, B번을 봤더니 is 쓸래, are 쓸래 물어봤잖아요. 그러면 주어가 단순히 복순위를 물어보는 거예요. 자, 맨 앞을 봤더니 the calories, 열량들이라고 해서 지금 복수가 쓰였어요. 자, that은 뭐예요? 꾸며주는 역할이라면서요. 자, 그럼 괄호 열고, 괄호가 어디에서 닦여요? B 동사 앞에서 닦이네요. 아이, 뭐야. 꾸며주는 거 다 빼고 났더니 결국 주어가 복수였잖아요. 그러면 답은 뭐 고르시면 돼요? are 고르시면 되죠. 그래서 열량이 아껴집니다. 뭐에 의해서요? 가열이 된 그런 음식에 의해서요.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근데 어떤 열량이 아껴지느냐? 우리의 몸이 체열을 만들어내기 위해 보통 사용하는 그런 열량이 절약이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B도 잘 따라오셨습니까? 자, 이제 C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우리 give란 단어는 참 재밌죠. 주다란 뜻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또 갖다가 한자어로 어렵게 주다, 수여동사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줄 때는요. 누구에게 뭐를 주는지 목적어를 2개 취할 수가 있다고요. 자, 그럼 어때요? 우리에게 뭘 줘요? 심리적인 편안함을 준답니다. 잠깐만요. 편안함이라면서요. 편안함, 명사인데요. 여러분 명사를 꾸며주는 건 누구예요? 형용사라면서요. 그러죠? 자, 그럼 얘는 뭐가 붙었어요? ly가 붙었죠. 심리적으로. 아, 얘는 부사네. 얘는 땡이네. 그럼 뭐예요? 요렇게 골라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불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심리적인 편안함을 줍니다. 어떻게 함으로써? 방법이 나와요. By providing peace of mind. 마음의 평화를 제공하고 그리고 동료애를 제공함으로써요.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잘하셨어요. 자, 우리 이렇게 해서
불이하는 기능에 대한 글까지 같이 살펴봤습니다. 어법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앞에서 기본 개념을 잘 잡고 들어왔기 때문에 생각보다 잘 풀리네 라는 느낌 받으셨으면 좋겠는데 잠깐 쉬었다가 남은 내용 마저 볼게요. 네, 이게 좌뇌우뇌 테스트라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깍지를 딱 꼈을 때 어떤 손가락이 위에 올라오는 게 편하세요? 자, 일단은 그 손가락 또 팔 두 개 다 왼쪽에 오는 거, 오른쪽에 오는 게 더 편하다. 오른쪽 손가락이 위에 올라가는 거, 오른쪽 팔이 위에 올라가는 게 더 편하다라고 대답을 한 친구는 모든 것을 이미지로 이해하고 표현도 이미지로 한대요. 자, 근데 이 친구들의 단점은 뭐예요? 이미지로 표현을 하니까 말로 잘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알고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말로 잘 표현이 안 된다라는 단점이 있다라고 하고요. 엄지손가락은 오른쪽에 올라왔는데 팔은 왼팔이 올라왔다. 이런 친구들은요, 이미지로 정보를 받아들이지만 표현은 어떻게 해요? 말로 할 수 있는 친구들이래요. 그래서 이런 친구들이 사회에서 보면 가장 출세할 확률이 높다 그랬는데 축하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둘 다 왼쪽이 위로 올라왔다라는 친구들은요, 어떻게 해요? 논리적인 사고에 강합니다. 그래서 다소 좀 유머가 부족하고 딱딱하긴 하지만 특히 수학이나 과학에 강한 면모를 보인다 그랬는데 맞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마지막. 저랑 똑같은 친구들이네요. 자, 왼쪽 손가락이 위에 올라가고 오른쪽 팔이 위에 올라온다 라고 대답한 친구들은 논리적으로 이해를 하는데 표현은 이미지로 표현을 해야 되기 때문에 표현에 있어서 조금 서툰 면이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뭐 어찌됐건 간에 이 좌뇌우뇌가 골고루 발달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오른손도 많이 쓰시지만 왼손으로도 뭔가 일을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다 보면 양쪽 뇌가 골고루 발달한다고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잠 좀 깼으면 이어서 14번으로 이동할 거예요. 자, 같이 좀 봅시다. 자, 이번엔 봤더니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If you are emotionally connected라고 그랬네요. 여러분, be connected니까 연결이 되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지 않다면 어디예요? Why you want to attain something. 여러분이 어떤 것을 attain, 획득하기를 원하는 why니까 이유죠. 어떤 것을 획득하기 원하는 이유에 감정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지 않다면 그렇다면 you are more likely to, be likely to는 뭐뭐 할 것 같다니까 더 뭐뭐 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될 것 같대요? be distracted. 여러분 distract라고 하면 이렇게 정신이 산만해지는 걸 얘기해요. 여러분은 정신이 산만해질 가능성이 더 높아요. 뭐에 의해서요? by other, 다른, 그리고 더 새로운 pursuit, 추구에 의해서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에요? 예를 들면 이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목표가 영어 만점이라고 해봅시다. 자, 나는 영어 만점을 받아야지 라고 생각은 해요. 근데 감정적으로 connected, 잘 연결이 되어 있지 않아요. 막 내 마음에서 절실하고 내 마음에서 막 우러나는 게 아니고 그냥 머리로 영어 만점 받아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감정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지 않다면 어떤 일이 생긴대요? 다른 더 새로운 추구가 나타나면 여러분이 be distracted, 주의가 산만해진대요. 감정적으로 연결이 안 되어 있으니까 누가 야 TV에 재밌는 거 한다. 그럼 TV 보러 가고요. 야 PC방 갈래? 그럼 PC방 가고요. 아, 주변의 다른 자극에 의해서 쉽게 흐트러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아, 나의 목표와 내가 어떻게 돼야 됩니까? 감정적으로 연결이 잘 돼야 되겠죠. 자, 그럼 어떻게 하면 연결이 잘 될까? 읽어봅시다. Take the time, 시간을 내세요. 어떤 시간을 낼까요? To write a description, 묘사를 쓸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내세요이니까 여러분 시간을 내서 이런 것들을 한번 기술해 보세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자, 뭐를 써보래요? Why you are on the particular path. 왜 여러분이 특정한 어떤 길 위에 있는지, 여러분이 어떤 특정한 길, 경로를 선택한 그 이유를 한번 써보래요. 자, 근데 어떤 경로입니까? You've chosen. 여러분이 선택한.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이때의 길이라는 건 뭐가 될까요? 뭐 여러분의 진로가 될 수도 있겠고 여러분의 목표를 향한 길이 될 수도 있겠죠. 자, 해석 다시 한번 갑시다. 시간을 내어서 다음과 같은 것들을 기술해 보세요.
어떤 것이요? 여러분이 선택한 그런 특정한 길 위에 여러분이 있는 이유를 한번 기술해보세요 라는 의미가 되겠고, 우리의 예를 들자면 왜 내가 영어 만점을 받아야 되는지를 한번 써보는 겁니다. 나는 외국인 친구들도 많이 사귀고 싶어. 나는 나중에 외국에서 한번 살아보고 싶어. 뭐 나는 영어로 된 영화를 자막 없이 막 읽어보고 싶어. 이제 여러 가지를 막 써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come up with, 생각해내다 이런 뜻입니다. As many emotional reasons and phrases. 뭐를 생각해내래요? 많은 감정적인 이유들과 phrases, 어구들을 갖다가 생각해내세요. As you can, 당신이 할 수 있는 만큼이요. 여러분, as you can이라고 하면 할 수 있는 만큼, 여기는 many가 붙었으니까 많이 하시면 되죠. 여러분 할 수 있는 만큼 많이 이런 감정적인 이유들을 써보래요. 막 여러 개 쓰겠죠. 그리고 나서 find out words, 단어들을 찾아보랍니다. 자, 어떤 단어인가요? 뒤에서 꾸며주네요. That get you excited. 여러분을 갖다가 막 들뜨게 만드는 그런 단어를 찾아보래요. 또 어떤 단어요? Make your path meaningful for you. 우리 이거 여러 번 나오네요. make 목적어, 목적 보어. 목적어를 목적 보어하게 만들다니까 여러분의 길이 여러분에게 의미가 있도록 만드는 그런 단어를 갖다가 찾으세요 하면 되겠습니다. 아, 여기서 우리가 영어 공부 만점 받는 거였는데 제 가슴에 딱 와닿는 말이, 예를 들면 나 진짜 외국인 친구 사귀고 싶은데 나 진짜 외국 여행하고 싶은데, 자, 이 단어가 내 마음에 딱 와닿았다라고 합시다. 그럼 요 두 단어를 제가 선택을 하면 되는 거예요. 자, 됐습니까? 자, 그러면서 each day, 날마다 when you get up in the morning,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셨을 때, 혹은 when you start your work in the office, 사무실에서 일을 시작할 때, 그러니까 뭔가를 딱 시작하려고 할 때 review your own reasons. review니까 다시 한번 읽어봐라 라는 거죠. 여러분의 그 이유를 갖다가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무엇에 대한 이유인가요? For wanting this particular goal. 이 특정한 목표를 원하는 그 여러분만의 이유를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왜 내가 영어 만점을 받아야 하는지 그 이유를 다시 한번 읽어보라 라는 내용으로 이해하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읽어보고 나서 치우면 아무 소용 없죠. 그리고 나서 commit yourself to. commit yourself to라고 하면 어디에 전념하다 이런 뜻이에요. 정말 마음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자, 어디에 전념하세요? achieving all. 모든 것들을 갖다가 다 성취하는 데에 전념하세요. 어떤 모든 것입니까? 뒤에 주어 동사 나와서 다시 꾸며주고 있죠. desire. 여러분이 바라는 그 모든 것을 성취하는 데에 전념을 하십시오. 그러니까 마음을 다해서 이제 막 노력을 하는 겁니다. You will find it very easier. 자, 그러면 여러분은 굉장히 쉽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뭐가 쉽나요? To focus. 집중하기가 쉽다라는 걸 알게 될 겁니다. 뭐 할 때예요? When you are connected emotionally to your goal. 여러분이 여러분의 목표에 감정적으로 연결이 딱 되어 있을 때 집중하기가 훨씬 더 쉽다라는 걸 알게 될 겁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고,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이야기 아니에요? 그냥 막연히 머리로 나 만점 받아야 돼요. 엄마가 만점 받으랬어 하는 것보다는 나는 외국인 친구도 사귀고 싶고 나중에 혼자 여행도 하고 싶어. 그러니까 나는 꼭 영어를 잘하고 싶어 라고 생각하는 거 감정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으면 공부할 때 집중하기가 더 쉬워지겠죠. 아, 요런 내용을 다룬 글이구나. 일단 우리가 내용은 전부 이해했습니다. 맞죠? 자, 이제 어법으로 들어가서 다시 하나하나 살펴봅시다. 자, 1번의 밑줄이 be distracted에 와 있었어요. 그럼 이건 뭘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죠. distract. 너 여기 능동 쓸래? 아니면 be distracted. 수동 쓸래? 라는 거고요. distract가 아까 어떤 뜻이었어요? 정신을 산만하게 하다. 여기 보면 여러분이 남의 정신을 산만하게 하는 게 아니고요. 다른 더 새로운 것들 때문에 여러분 정신이 산만해지는 거죠. 아, 뭐뭐해진다라고요? 수동이네요. 그러니까 여기 be distracted 쓴 거 완전 잘했죠. 자, 해석 다시 하면 어떻게 됩니까? 당신은 다른 더 새로운 추구들에 의해서 정신이 산만해질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된다고요. 됐어요. 1번 맞았고. 2번 보세요. 아, 얘는
as you can 이라고 해서 가능한 뭐뭐 하게 라는 뜻인데 이번에는 many가 들어갔구나. 그래서 가능한 많이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네. 잘했고요. 혹시 중학교 때 진짜 열심히 공부한 친구는 as possible도 똑같은 뜻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이것도 가능한 뭐 하게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해석하면 어떻게 돼요? come up with, 생각해내세요. 가능한 많은 감정적인 이유와 억구들을 생각해내세요.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럼 얘도 지금 이상 없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번 봅시다. excited. 자, 요거 우리 분사할 때 엄청 열심히 연습했는데 생각나요? 감정을 나타내는 동사는요. 분사형이 2개였어요. 어떤 거였어요? ing, pp. 자, 근데 우리 어떨 때 ing 쓰고 어떨 때 pp 쓴다 그랬어요? 남에게 감정을 막 불러일으키면 ing. 내가 그 감정을 느끼면 pp라 그랬죠. 자, 여기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막 다른 사람을 들뜨게 만드는 건가요? 아니면 그 단어를 읽고서 여러분 기분이 들뜨는 건가요? 단어를 읽고 내 기분이 붕붕 뜨는 거죠. 아, 내가 감정을 느꼈네요. 그럼 뭐 써야 돼요? ing가 아니라 pp 쓴다 했으니까 excited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라고요. 완전 잘하셨어요. 자, 그럼 해석하면 어떻게 돼요? 단어를 찾으십시오. 어떤 단어요? 여러분을 들뜨게 만드는 단어. 그리고 또 어떤 단어요? 목적어를 목적 보어하게 만드는 단어. 여러분의 길이 여러분에게 의미 있도록 만들어주는 단어. 그런 것을 찾으십시오. 이게 소위 말하는 목적의식 아니겠습니까? 그죠? 자, 그 다음에 우리 4번 이동해서 봅시다. 아, 쌤, to 있어요, to. to는요, 투부정사죠. 제가 무조건 그렇게 덤비지 말자라고 약속했잖아요. to는 투부정사도 있어요. 투부정사는 뒤에 뭐 와요? 원형이 오죠. 원형이 와요. 근데 우리가 얘를 잊어버리면 섭섭하죠. 얘는 누군데요? 전치사 to도 있어요. 전치사 뒤에 동사가 올 때는 어떤 모습으로 와요? 명사의 모습으로. 어떻게 하면 동사가 명사로 바뀌죠? 동명사. 아, 걔는 어떻게 만드는데요? ing를 붙여주면 돼요. 자, 그래서 얘가요. 투부정사냐 아니면 전치사냐에 따라서 뒤에 원형이 오냐 ing가 오냐가 결정이 돼요. 자, 그럼 여기서 질문. 쌤, 그럼 얘가 투부정사인지 전치사인지 어떻게 알아야 돼요? 여기서 비극적인 소식은 외워야 된다 그랬죠. 자, 그런데 우리가 다 외울 수는 없으니까 일단은 비상책으로 알려드린 게 뭐였어요? 해석을 해서 어디에라고 뜻이 살아있으면 전치사일 확률이 좀 높다. 일단 이렇게 알려드렸습니다. 자, 이걸 해석을 해봤더니 여러분 자신을 모든 것들을 성취하는 일에 전념하십시오. 아, 그 일에 전념해라. 해석이 살아있네요. 얘는 뭐예요? 전치사예요. 그래서 뒤에 ing 쓴 거 완전히 잘한 겁니다. 자, 일단은 이렇게 급한 대로 풀고 이제 그 다음엔 인간적으로 외우셔야죠. 아, commit oneself to 뒤에 ing 쓰는구나. 이렇게. 됐어요? 자, 그 다음에 5번 마저 풀어봅시다. You will find it very easier. 근데 좀 벌써 읽을 때부터 이상하지 않아요? 쉽다? 쉬운 건 easy인데, 쌤. 근데 easier는 더 쉽다. 이게 비교급이잖아요? 그렇죠. 완전 잘했네요. 근데 쌤, 그때 쉬운이라는 형용사는 very로 꾸며주는데 비교급은 very로 안 꾸민다면서요. 그래요. 비교급은 very 대신에 주로 뭘 쓴다 그랬어요? much를 쓴다 그랬죠. 물론 much, still, even, far, a lot 뭐 다른 것도 많이 쓸 수 있습니다만 much를 많이 쓴다 그랬습니다. 뭐 어쨌든 뭐는 안 돼요. very는 안 돼요. 그래서 일단 5번은 틀렸어요. 자, 그 다음에 2번째. 그리고 나서도 해석이 쉽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이게 수험생 언니 오빠들도 완전 힘들어하는 가목적어, 진목적어 구문이거든요. 다음 시간이나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나올 겁니다. 제가 그때 자세히 설명해 주겠지만 지금은 일단 요렇게만 기억을 할게요. 아, find it easy 투부정사는 그냥 이렇게 수거처럼 일단 기억을 해둡시다. 투부정사 하는 게 쉽다는 걸 알다. 그래도 어려워요? 연습하면 돼요. 잠자는 게 쉽다는 걸 알다. 그럼 어떻게 돼요? Find it easy to sleep. 공부하는 게 쉽다는 걸 알다. 그러면요. Find it easy to study. 달리는 게 쉽다는 걸 안다. Find it easy to run. 아, 그렇구나. 뭐 가목적어니 진목적어니 어려운 말 다 빼고 일단 이렇게 구문 덩어리로 알고 계시면 조금 더 편할 겁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는 다 됐죠? 잘하셨습니다. 자, 이제 우리 마지막 15번 한 개 남겨두고 있어요. 자, 이번에는 봤더니 어떤 얘기를 하냐면 anything 이렇게 시작을 하네요. 뭐 어떤 것이든.
자, 근데 뒤에 then 나온 거 봐서는 얘를 이렇게 꾸며주는 거예요. 그죠? We face, 우리 얼굴이요. 하지 마시고. face가 동사로 쓰면 어떤, 마주하다라는 뜻이 있었죠. 자,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마주하는 그 어떤 것이든 간에 has the possibility,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가능성인가요? Of teaching us, 우리에게 something, 무언가를 가르쳐 줄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요. 아, 뭐 아침에 일어난 작은 사건들, 내가 우리 집에서 있었던 이런 일들, 모든 것들이 다 우리에게 무언가를 가르쳐 줄 수 있는 그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if we take that attitude, 우리가 그러한 자세를 취한다면, 여러분 여기서 그러한 자세는 뭐예요? 모든 일엔 다 배울 게 있어 라는 이런 자세를 취한다면요, we meet by chance, 우리가 우연히, 얘가 우연이란 뜻이거든요. 우리가 우연히 마주치는 일이 그 어떤 것이든 간에 그것이 has value, 가치를 갖습니다. 그쵸? 이런 태도로 받아들이면 어떤 일이든 우리가 마주치는 모든 일이 다 가치가 있는 거예요. A dance teacher, 한 그 춤 선생님이 계셨는데 뒤에 주어 동사 또 나온 거 보니까 이럴 땐 쌤이 묻고 꾸며주듯이 하랬는데 잘하셨어요. 발리에서 제가 만났던 춤 선생님이 있었는데 이분은요, health problems, 건강상의 문제도 있었고, 그리고 bad stomach이라고 했으니까 위도 좋지가 않으셨어요. 건강이 좀 안 좋은 그런 선생님이셨어요. 자, 그런데 이 선생님은요, kept up 이라고 해서 여러분 keep up이라고 하면 계속해서 뭘 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계속해서 바쁜 스케줄을 갖다가 소화를 해내셨어요. 아픈데, 그죠? When I was talking to him about this, 이것에 대해서 제가 그 선생님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에, 그러니까 선생님 이렇게 편찮으신데 어떻게 그렇게 많은 일들을 소화하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he smiled broadly. 여러분 broadly라고 하면 이렇게 활짝이란 뜻이에요. 활짝 웃으면서 말씀을 하시기를 뭐라 그랬어요? It's not so hard. 그렇게 어렵지 않아. 뭐가요? To keep working. 우리 얘 배웠는데 keep ing, 계속 뭐 하다 이런 뜻이었죠? 계속 일하는 게 어렵지가 않아. When I'm never lonely, because I'm never lonely. 나는 결코 외롭지 않기 때문에 계속 일하는 것이 어렵지가 않네 라고 얘기했답니다. 아니, 일을 하는데 어떻게 계속 누구랑 같이 있을 수는 없잖아요. 이게 무슨 말인가? 들어봤더니 이런 말씀을 하세요. I never go anywhere. 나는 어디에도 가지 않네. 뭐 없이는 my four closest companions. 우리 companion이란 단어 앞에서 배웠죠. 동료, 친구요. 나의 4명의 가까운 친구가 없이는 어디에도 가지 않네. 근데 저 이런 거 참 싫어해요. 이렇게 2번 부정해서 말하면 뭔 말인지 잘 안 와닿거든요. 그럼 그냥 어떻게 해석하시면 돼요? 2개 다 부정어를 지우고 나는 어디를 가든지 항상 4명의 가까운 친구와 함께 가네. 결국 같은 말이죠. 4명의 친구가 없이는 아무 데도 안 간다라는 거나 어디를 갈 때면 항상 4명의 친구랑 같이 간다는 거나 똑같은 말이잖아요. 자, 그 4명의 친구가 뭔데요? 병과, 에이징이니까 노화, 페인, 고통, 그리고 죽음이라는 4명의 친구와 같이 간다라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우리 보통 아프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이렇게 나한테만 이런 병이 오나 이렇게 억울한 생각이 들어요, 사람이라면. 근데 이분은 어때요? 그냥 걔들은 내가 같이 데리고 다녀야 될 친구야. 어차피 누구나 죽는 거고 누구나 늙어가는 거고 그냥 나의 친구일세 라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굉장히 긍정적인 자세잖아요. He had found a way. 그는 방법을 발견했던 거죠. 어떤 방법인가요? His difficulties. 자신의 그런 어떤 어려움들을 여러분 value라고 하면 가치 있게 여기다라는 동사로도 쓰이거든요. 어려움, 곤란함을 가치 있게 여기는 방법을 찾아냈던 겁니다. 역경이라고 싫어하고 비관하는 게 아니고 가치 있게 여기는 방법을 찾았던 거예요. In facing, 얼굴이요 또 이러면 안 돼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마주하다라고 했잖아요. 많은 이런 어려운 상황들을 마주했을 때, 자, 근데 어떤 어려운 상황인가요? 뒤에서 꾸며주네요. That come up in our lives. 우리의 삶에서 다가오는 많은 어려움들을 마주했을 때, 어려운 상황들을 마주했을 때 we could do the same. 우리도 똑같이 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도 어떻게 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까? 그 어려움들을 우리가 귀하게 여길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자, 우리 내용 문제 먼저 해결할게요.
do the same이 뜻하는 바를 우리말로 쓰시오. 앞에 있는 내용 그대로 요약하면 되는 거니까 삶의 많은 어려운 상황들을 갖다가 소중히 여기는 방법을 찾아낸다라는 의미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삶의 어떤 어려운 면, 역경들도 기꺼이 받아들이고 귀하게 여기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뭐 이런 내용의 글이었고, 자 이제 어법 챙겨야 되겠다. 어법 얼른 가봅시다. 자 일단은 우리 A부터 한번 볼까요? 일단 해석을 제가 아까 슬쩍 해드렸는데 뭐라고 했었는지 기억나세요? by chance가 우연히라고 해서 우리가 우연히 마주치는 것이 무엇이든 간에 이랬어요. 뭐라고요? 아 무엇이든 간에. 무엇이든 간에가 그럼 얘네 둘 중에서 뭐예요? whatever. 우리가 우연히 마주치는 것이 언제이든 간에 가치가 있습니다. 이것보다는 우리가 우연히 마주치는 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것은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훨씬 해석이 좋죠. 그래서 해석으로 푸는 방법은 무엇이든 간에 라는 의미로 푸는 것 한 가지. 자, 그 다음에 쌤 저는 의미 갖고는 헷갈려요. 형태도 확인하고 싶습니다 하는 친구들. 자, 이걸 한번 보세요. 자, 보면 이 문장의 동사는 해즈잖아요. 그럼 제가 노란색 꺽쇠로 묶은 부분이 다 뭐예요? 주어예요. 맞죠? 영어에서 주어 역할은 누가 할 수 있어요? 명사가. 그러면 제가 꺽쇠로 묶은 부분은 다 뭐로 쓰인 거예요? 명사로 쓰인 거예요. 자, 우리 얘네 관계사 편할 때 배웠어요. whatever는 관계대명사에 ever가 붙었다. 그래서 복합관계대명사 이렇게 불렀고요. whenever는 관계부사에 ever가 붙었다. 그래서 복합관계부사라고 불렀습니다. 뭐 이름이야 어쨌거나 저쨌거나 whatever는 제가 뭐라 그랬냐면 얘는요. 명사의 역할을 하는 덩어리를 이끌 수도 있고 부사의 역할을 하는 덩어리를 이끌 수도 있어요. 그런데 복합관계부사들은요. 부사 덩어리만 이끌 수 있어요. 그랬어요. 다시 뭐라고요? 얘는 명사 혹은 부사의 역할을 하는 덩어리를 이끌 수 있다고요. 그럼 여기서 주어 역할을 할 수 있는 건 이 둘 중에 누구밖에 없어요. 아, whatever가 이끄는 덩어리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는 자연히 탈락이 되는 겁니다. 의미로 푸실 수도 있고 형태로 풀 수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B를 한번 봅시다. 봤더니 It's not so hard. 어렵지 않아. 뭐가? To keep working. 계속 일하는 것이 어렵지 않아. 자, 제가 뭐가라고 물어봤죠. 뭐가에 대한 대답이 원래 뭐예요? 영어 문장에선 주어죠. 아, 그래요? 그럼 얘가 주어네요? 쌤, 근데 뭐 이래요? 주어가 뒤에 와 있어요. 아, 맞아요. 머리가 커지는 게 싫어서요. 제가 앞에는 가짜 주어를 넣어놨거든요. 여러분, 가짜 주어, 영어로 가주어, 역할 할 수 있는 애가 누굽니까? 이시죠. 그래서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요, 쌤, 아까 전에 주어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명사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때 투부정사가 명사적인 역할을 한 건가요? 맞아요. 어떻게 이렇게 똑똑해요. 그래서 투부정사가 명사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얘가 주어 자리에 쓰여서 이렇게도 쓸 수 있는데 그런데 이러면 머리가 너무 커지니까 얘를 is로 받고 내가 ing를 썼군요. 지금 우리 투부정사 얘기하고 있는데, 그죠? 자, 투부정사가 이렇게 주어로 쓰일 수 있는데 머리가 너무 크면 보기가 안 좋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아, 가짜로 자리만 채워놓고 진짜 주어는 어디로 보내자, 뒤로 보내자라는 이런 이야기 했었다고요. 아, 그래서 여기 B가 이네라는 것까지 확인했습니다. 자, C로 가볼게요. 이번에는 봤더니 found a way, 방법을 찾았습니다. 어떤 방법이요? 역경을 가치 있게 여기는 방법. 쌤 명사를 수식했네요. 그렇죠. 형용사네요. 그렇죠. 자, 동사랑 투부정사 중에 형용사 역할을 할 수 있는 건 누굽니까? 투부정사. 재주가 많다 그랬잖아요. 얘는 명사 역할도 할 수 있고 형용사 역할도 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정답은 뭐가 되는 거예요? to value가 되네.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오늘의 문제는 무난히 비교적 푸셨을 거라 기대하고요. 제가 숙제 보여드릴게요. 지금 하단에 나가고 있는 단어들을 잘 배치해서 문장 완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새로운 리뷰 테스트 들어가는 날입니다. 문제 꼭 미리 풀어보고 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만날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